100세 시대, 축복인가, 저주인가? 우리는 100세 시대라는 말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정작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길어진 수명만큼이나 늘어난 노후. 하지만 이를 대비하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빈곤과 외로움 속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실제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노인 빈곤율은 OECD 1위입니다. 우리나라 노인 중 절반 가까이가 생계 유지조차 힘든 상황에 놓여 있으며 고독사, 폐지 줍기, 생계를 위한 고된 노동이 이제는 흔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은퇴 후 30년을 살아가려면 최소 11억 원이 필요하지만 이를 준비하는 사람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작정 나라에서 주는 연금만 믿고 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젊을 때부터 악착같이 준비해야 할까요?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100세 시대는 저주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70대가 되어 가장 후회하는 소비 지출, 노후를 비참하게 만드는 5가지 치명적인 지출 습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문제를 외면한다면 미래의 당신은 후회와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시기입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의 노후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그 선택지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독과 좋아요 클릭 한 번으로 더욱 편안하고 풍요로운 노후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성인 자녀에 대한 과도한 지원. 과연 사랑인가? 희생인가? 부모라면 누구나 자식을 위해 희생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희생이 당신의 삶을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자식을 돕는 것이 부모의 당연한 역할이라고 배워왔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과연 부모의 희생이 자녀의 행복으로 이어질까요? 아니면 오히려 부모를 힘들게 만드는 굴레가 될까요?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집을 마련해 주거나 결혼 자금을 대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부모의 노후 자금이 바닥나고 결국 부모가 자식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녀를 돕다가 결국 부모 자신이 경제적 빈곤에 빠지는 것. 이것이 진정 자녀를 위한 일일까요? 안 주면 맞아 죽고, 반만 주면 쫄려서 죽고, 다 주면 굶어 죽는다. 이 말은 노후 자금을 자녀에게 모두 내어준 부모들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표현한 웃픈 우스갯소리입니다. 어느 부모는 자녀의 사업 자금을 빌려주었다가 한순간에 전 재산을 날렸고 어느 어머니는 남편과 사별 후 어렵게 모은 돈을 아들에게 빌려주었다가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은 채 노후를 힘겹게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이란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도 자신의 삶을 지켜야 합니다. 노후 대비 없이 자녀를 위해 전 재산을 내어주는 것은 결국 자녀에게 짐이 되는 길입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자녀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으며 결국 부모도 자녀도 행복하지 않은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녀를 위해 꼭 기억해야 할 원칙을 지키는 것이 내 노후를 지키는 길입니다. 부모의 돈은 부모의 것이다. 자녀를 돕더라도 절대 자신의 노후 자금을 넘어서지 말아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지원은 독이 될 수 있다. 자녀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경제적 독립을 유도해야 합니다. 부모도 자신을 지켜야 한다. 자녀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좋은 부모가 되는 길이 아닙니다.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자녀를 위해 희생하다가 결국 당신이 경제적으로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현명한 결정을 내려 당신의 노후를 지킬 것인가?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있지만 노후를 망치는 가장 큰 적이 자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과한 체면 소비, 쓸데없는 허영심 소비. 그중 경조사비는 보이지 않는 지출의 늪에 빠질 수 있는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경조사비는 우리 사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문화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에도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경조사비를 지출한다면 당신의 노후 자금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줄어들 것입니다. 언젠가 다 돌아오겠지. 정말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경조사비를 서로 돕는 상부상조의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평생 친척, 지인, 동료의 결혼식과 장례식에 돈을 쓰며 언젠가 내게도 돌아올 것이라 믿지만 은퇴 후에는 상황이 바뀝니다. 당신이 경조사비를 냈던 사람들 중 상당수는 이미 관계가 소원해졌거나 당신의 경조사를 챙기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 친구는 한 달 동안 경조사비로 300만 원을 썼습니다. 작은 금액이라고 생각하고 넘길 수도 있지만 매달 몇십만 원씩 꾸준히 나간다면 1년에 수백만 원, 10년이면 수천만 원이 됩니다. 그 돈이 당신의 노후 자금에서 빠져나가고 있다는 걸 생각해 보셨나요? 경조사. 이제는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경조사비가 단순히 돕는 개념이었지만 이제는 일종의 금전적 교환 행위가 되어버렸습니다. 받았으니 갚아야 한다. 많이 줘야 체면이 선다는 생각이 결국 부담이 되어 돌아옵니다. 특히 은퇴 후 계속해서 경조사비를 내는 것은 노후 자금 관리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가까운 사람에게만 하자. 평소 연락도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경조사비를 내는 것은 이제 멈출 때입니다. 금액을 줄여도 된다. 10만 원, 20만 원씩 내던 경조사비를 절반으로 줄여도 아무도 눈치채지 않습니다. 내 가족의 경조사도 간소화하자. 많은 사람을 초대하는 대신 진짜 가까운 사람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돈을 내고도 욕먹는 상황을 피하라. 경조사비를 줄이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이 궁하냐는 눈초리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노후가 걸려 있다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남들에게 잘 보이려다 내 노후가 힘들어지는 현실을 맞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차피 내 가족의 경조사에서도 남들이 크게 도와주지 않을 텐데 왜 내가 계속 돈을 써야 하나? 냉정하지만 현실적인 말입니다. 경조사비는 상호적인 개념이지만 당신이 은퇴하고 나면 더 이상 그 관계는 유효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노후를 위해 불필요한 경조사비는 줄이고 진짜 소중한 사람들에게만 마음을 쓰십시오. 결국 당신의 노후를 책임지는 건 체면이 아니라 현명한 선택입니다. 또한 쓸데없는 허영심 줄이기에 과감한 시도를 해야 합니다. 50대 직장인 김 씨는 가까운 친구들이 명품 가방을 하나둘씩 들기 시작하면서 나도 하나쯤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큰맘 먹고 수백만 원짜리 가방을 구매했습니다. 모임에 나갈 때마다 새로운 옷을 장만하고 비싼 레스토랑을 예약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활을 몇 년간 지속하다 보니 매달 카드값 부담이 커졌고 결국 은퇴를 앞둔 시점에서 자신의 노후 자금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60대 박 씨 부부는 친구들과의 정기적인 모임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한 달에 두세 번은 꼭 만나서 식사하며 시간을 보냈는데
장소는 늘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이나 호텔 뷔페였습니다. 서로 오랜 시간을 함께한 친구들이었지만 이제 은퇴했으니 저렴한 곳에서 만나자고 먼저 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결국 모임이 반복될수록 지출 부담이 커졌고 은퇴 후 고정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소비가 지속되기 어려운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부부는 친한 친구들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직접 말하지 못해 모임을 피하거나 예전처럼 여유롭게 소비하지 못하는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체면과 나의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 과한 소비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개인의 재정 상태를 악화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소비 습관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관계와 체면이라는 심리적인 요인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관계의 본질을 생각해보면 진정한 친분은 돈을 얼마나 쓰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체면 소비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돈보다 더 중요한 관계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이느냐가 아니라 어떤 관계를 맺느냐입니다. 허영심에서 비롯된 소비가 아니라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소비 습관을 가지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노후를 대비하는 현명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무분별한 투자와 사기의 유혹. 돈을 불리려다 모든 것을 잃는다. 은퇴 후 가장 위험한 실수 중 하나는 무리한 투자입니다.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한순간의 판단 실수로 날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거 하면 큰 돈 벌 수 있어요. 은퇴 후 경제적 불안을 느낄 때 누군가가 다가와 달콤한 제안을 합니다. 이거 100% 안전한 투자예요. 월 2% 확정 수익 보장합니다. 주변에 투자해서 돈 번 사람이 많아요. 이런 말을 듣고 혹한 순간 당신의 노후 자금은 사라질 위험에 놓입니다. 최근 한 70대 노인은 블록체인 투자 사기에 속아 2억 원을 날렸습니다. 초기에는 매달 배당금이 들어왔지만 몇 달 후 투자 회사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노인은 남은 돈이 없었고 결국 생계를 위해 일용직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왜 은퇴 후 투자가 위험할까? 정보력이 부족하다. 최신 금융 트렌드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를 하면 사기꾼들의 먹잇감이 되기 쉽습니다. 정신적 방어력이 낮다. 나이가 들수록 위험 감지 능력이 떨어지고 감성적인 판단을 하기 쉽습니다. 손실 회복이 어렵다. 젊을 때라면 실패해도 다시 벌 기회가 있지만 은퇴 후에는 회복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지금이라도 이것만은 기억하면 위험한 노후 투자 막을 수 있습니다. 하나, 절대 모르는 투자에는 손대지 말 것. 블록체인, 해외 부동산, 코인, 고수익 보장형 펀드는 절대 피하세요. 둘, 지인이 추천하는 투자도 조심할 것. 가까운 사람이라도 투자 사기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돈 되는 정보를 나눠주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 사기꾼입니다. 셋,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 돈만 투자할 것. 투자금이 날아가도 노후 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소액만 투자하세요. 100% 안전한 투자 없습니다. 이건 절대 손해볼 리 없어라고 확신이 드는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노후 자금은 지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돈을 벌려다가 모든 것을 잃지 마세요. 네 번째, 무분별한 영양제 구매. 건강보다 돈이 먼저 빠져나간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걱정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각종 영양제와 건강기능식품을 찾습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가 먹는 영양제가 정말 필요한 것일까요? 하루에
영양제 한 줌씩 먹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비타민, 오메가3, 칼슘, 프로폴리스, 홍삼, 루테인 등 수십만 원어치의 영양제를 매달 사서 먹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라지만 실제로 이런 영양제가 꼭 필요한 경우는 드뭅니다. 영양제 많이 먹으면 좋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필요 없는 영양제는 몸에서 그냥 배출됩니다. 과다 복용하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잘못된 조합으로 먹으면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영양제는 어디까지나 보조제입니다. 건강한 식습관과 운동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먹어도 효과가 없습니다. 또한 영양제 광고에 속지 마세요. TV나 인터넷 광고를 보면 마치 이것만 먹으면 건강이 보장된다는 착각이 들게 만듭니다. 하지만 대부분 과장된 마케팅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노후의 현명한 영양제 소비 방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필수 영양소 부족 여부를 먼저 검사받고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통해 꼭 필요한 영양소만 보충하세요. 그리고 기본적인 식습관을 먼저 개선하세요. 균형 잡힌 식단이 영양제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 광고에 현혹되어 한 달에 영양제 비용으로 2, 30만 원을 쓴다면 1년에 수백만 원이 나갑니다. 그 돈으로 더 좋은 식재료를 사서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한 선택입니다. 노후에는 건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영양제는 꼭 필요한 것만 최소한으로. 이 원칙을 지키세요. 5번째, 요양비, 의료비. 건강을 잃으면 돈도 따라 잃는다. 나이가 들면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병원비와 요양비입니다. 우리는 100세 시대를 맞이했지만 건강 수명은 그보다 훨씬 짧습니다. 오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건강하게 사는 게 문제다. 평균 수명은 80, 90세를 넘어가고 있지만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건강 수명은 남성 71세, 여성은 74세입니다. 즉, 남은 10년, 20년을 병원과 요양시설에서 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노후의 가장 큰 지출 항목 중 하나가 바로 의료비와 요양비입니다. 만성질환 약감 매달 수십만 원, 입원 수술비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요양원 간병비 월 200에서 400만 원 정도라고 가정하면 과연 노후를 즐길 수 있을까요? 사실 병원비보다 무서운 것은 요양비입니다.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 만약 부부가 동시에 요양시설에 들어가야 한다면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이 최고의 재테크다. 건강을 유지하면 의료비와 요양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건강한 노후를 대비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근육을 키우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근테크를 시작하세요. 50대부터 운동하지 않으면 70대부터 돈이 나갑니다. 근육이 많으면 병원비가 줄어듭니다. 쉽게 실천 가능한 근육 키우는 방법은 매일 30분 이상 걷기, 스쿼트, 팔굽혀펴기, 덤벨 운동 등 근력 운동 추가하기, 콩, 계란, 생선, 닭가슴살 등 단백질 충분히 섭취하기. 돈을 아끼려면 건강을 먼저 지켜야 된다. 노후 의료비 폭탄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꾸준한 운동이다. 결국 건강이 돈을 지켜줍니다. 노후의 가장 큰 리스크를 줄이고 싶다면 지금 당장 운동을 시작하세요. 6번째, 잘못된 금융습관. 노후를 망치는 치명적 실수. 노후를 준비한다고 했어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금융 습관 때문에 평생 모은 돈을 날리고 결국 노후에 빈곤에 빠집니다. 하나,
무리한 대출, 특히 은퇴 전에는 막연히 퇴직금으로 목돈이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그 이후에는 나중에 갚으면 되겠지 라는 아니란 생각으로 무계획적으로 일으키는 대출은 노후를 망치는 가장 치명적인 요인이 됩니다. 60대 박 씨는 은퇴 후 상가 건물을 사서 월세를 받을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금이 부족해 은행 대출을 5억 원 받았습니다. 은퇴가 거의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라 매우 불안한 대출이었지만 수익금으로 충분히 커버가 될 거라는 긍정적인 확신을 하고 투자를 밀고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임차인이 있어 수익이 잘 났지만 경기 침체로 임대가 안 되고 대출 이자만 점점 늘어났습니다. 결국 상가를 팔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지만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 매도가 되지 않고 장기간 대출 이자를 갚아 나가느라 또 다른 대출까지 일으키는 악순환이 지속되었습니다. 부득이하게 시세에 비해 헐값에 팔았지만 남은 것은 대출 빚과 이자로 인한 스트레스뿐이었습니다. 둘, 자녀의 사업 지원. 내 자식이니까 믿어야지. 65세 김 씨는 일시불로 받은 퇴직금 2억 원을 아들이 창업하는 사업 자금으로 지원했습니다. 아들은 몇 년 안에 크게 성공해서 갚겠다고 장담했지만 사업은 1년 만에 망했습니다. 결국 돈을 잃었을 뿐 아니라 가족 간의 관계까지 틀어지는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돈을 빌려주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가족이라도 철저한 계획과 계약 없이 돈을 빌려주지 않아야 합니다. 노후 자금은 철저히 본인을 위한 것임을 잊지 않도록 해야 노후에 경제적 위기를 면할 수 있습니다. 셋, 저축만 하고 투자 안 하기. 은행에 넣어두면 안전하니까. 67세 정 씨는 평생 성실히 살아오며 노후를 대비해 은행 적금만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물가는 급등했고 이자율은 낮아져 노후 자금의 실질 가치가 크게 줄었습니다. 결국 정 씨는 돈은 있지만 생활이 빠듯했고 예상보다 빠르게 자금이 바닥났습니다. 안정적인 배당주, 국채, 연금형 상품 등을 활용해 돈을 불려야 합니다. 물가 상승을 고려한 금융 계획을 세웠어야 합니다. 넷, 노후 재정 계획 없이 소비. 지금 즐기다 보면 어떻게든 되겠지. 60대 최 씨는 은퇴 후 여행과 취미 생활에 집중했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즐기며 살자라는 생각으로 퇴직금을 마음껏 사용했지만 몇 년 후 남은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제는 돈 걱정을 하며 생활해야 하고 아들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노후 예산 계획 없이 즉흥적인 소비를 한 결과 노후를 망치는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은퇴 전 구체적인 노후 자금 플랜을 세워 퇴직금과 연금을 나누어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노후 자금은 절대 잃으면 안 되는 돈이다. 무리한 대출, 감당 못할 지원은 피해야 한다. 은퇴 후 돈 관리가 노후의 질을 결정한다. 돈을 모으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돈을 잃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은 어떤 금융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부터라도 현명한 결정을 내리세요. 100세 시대, 축복일까, 저주일까? 결국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준비된 노후는 인생의 황금기가 될 수 있지만 대비하지 않으면 긴 고통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70대가 가장 후회하고 있는 노후를 망치는 6가지 치명적인 지출 습관을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성인 자녀에 대한 과도한 지원을 줄이고 부모도 자신의 삶을 지켜야 합니다. 체면 소비와 허영심에서 벗어나 본질적인 만족을 추구해야 합니다. 무리한 투자와 사기의 유혹을 경계하고 돈을 지키는 것이 곧 돈을 버는 길임을 명심하세요. 불필요한 영양제 구매보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먼저 챙기세요. 의료비 요양비 부담을 줄이려면 꾸준한 근력 운동으로 건강한 체력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잘못된 금융 습관을 바로잡고 노후 자금은 절대 잃어서는 안 되는 돈임을 기억하세요.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이 바로 준비할 순간입니다. 100세 시대가 축복이 될지 저주가 될지는 결국 스스로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미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의 작은 결정이 평생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이제 현명한 선택으로 풍요롭고 안정된 노후를 준비하세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내용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욱 공감되는 노후의 지혜, 더 빨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